바로 나오네요.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억울하다라고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조작됐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.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, 유죄로. 그럼에도 그렇습니다. 김성태 진술이라든가 네. 안부수 씨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죄가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뭔가 어떤 그 내분이라든가 그 선언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검사장 출신의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논란인데 자 1, 2, 3심을 거치면서 유죄가 확정됐어요. 함께 보시죠. 1심 징역 9년 6개월, 2심 징역 7년 8개월, 3심 징역 7년 8개월. 혐의 대부분 다 유죄가 판결됐고요. 본인의 뇌물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혐의, 주된 혐의는 1, 2심의 판단이 모두 다 같았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억울하다라며 특별 사면 링크를 공유하고 있고요. 변호사는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 죽인 게 본질이다. 사건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조기현 변호사님. 어디가 조작됐다는 거예요, 도대체? 1, 2, 3심은 다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, 조작된 증거는 뭔지, 오히려 법원이 기각한 건 야당에서 주장했던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이 오히려 기각됐는데 이게 뭐가 조작됐다는 거죠? 그러니까 진술이죠. 진술. 진술 세미나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. 연어 술 파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억울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관련된 증거는 사실 검찰이 다 갖고 있어요. 근데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말의 신빙성으로 판단받은 재판입니다. 특히 뇌물죄는 이제 본인 개인 비위 사건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 김성태 이 쌍방울 전 회장 등 쌍방울 관련자들의 진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죠. 그런데 그 진술이 오염됐고 본인들의 이 비위, 알선수재 등의 비위를 감하기 위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하고 본인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. 그 진술은 맞춰진 진술이다. 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했던 경험상 이게 뭐 진술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적 의견으로 낼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걸 사면하고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건에 대한 어떤 개인적 판단들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. 결국 이 사건도 모르겠습니다.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이 확정 판결의 핵심적인 유죄 인정의 사유가 관련자들의 진술이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본인의 이해와 결부된 사건이었다고 하면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을 때 과연 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?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. 박균택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논란의 이 핵심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여권 핵심 의원의 이 주장인 건데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3심 사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.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박균택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. 근데 연수원 동기고요. 또 인성도 훌륭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또 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좀 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 그렇게 검찰이 조작됐다고 하면 본인도 검찰 고위급 출신 아닙니까? 그러면 나도 검사했을 때 다 조작을 했다.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.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. 근데 우리 애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일단 첫 번째는요. 대북 선거 관련해서 관련자의 진술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. 하지만 이화영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요. 그 같이 술 먹고 돈 입금하고 그런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. 돈 보낸 거.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.
그냥 뭐 누가 안보수라지 몇 명 진술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김성태의 어떤 쌍방울 회사를 위해서 했냐 안 했냐 그건 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오고 간 거 그런 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. 거기에서 대법원이 또 1심, 2심이 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. 사실관계 팩트에 의해서. 근데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플리바겐이 뭐 얘기하는데 지금 뭐 플리바겐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입건을 안 했습니까? 기소를 안 했습니까? 플리바겐이 할 수가 없어요.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민주당은 절대 이화영을 옹호하면 안 돼요. 왜 옹호하면 안 되냐면 저 7년 8개월의 형수에는 뇌물죄가 들어가 있거든요. 뇌물 있죠. 근데 뇌물도 굉장히 질이 나빠요. 그냥 법인카드 쌍방울에서 받아서 뭐 핫도그 사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쌍방울에서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돈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요구를 합니다. 법인카드 요구하고요. 차 달라고 요구하고 또 차도 조금 안 좋은 차 주니까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요. 이렇게 질이 나쁜 뇌물 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이런 이화영을 왜 옹호한다는 이해가 가잖아요. 자, 이재명 대통령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.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니까. 그런데 지금 완전히 개인적 비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끝까지 조작됐다고 왜 이렇게 옹호를 하는지 그 이화영을 옹호하면 이재명 대통령 뭐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더 이상 옹호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 났으면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보면 불복하면 안 된다. 인정해야 한다. 이런 정도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정도 언사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뇌물죄는 뭐예요?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렇잖아요. 그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이화영이 유죄니까 변호사도 있잖아요. 이재명이 유죄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. 그럼 대통령 확정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죄야?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저는 잘못하고 있다. 이화영을 너무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은 꼭 마치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인 것처럼 어떤 뉘앙스를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. 네,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